지금 이곳만 벗어나면 좋을 것 같죠? 다른 곳 가면 또 다른 힘듦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잡바다입니다. 오늘은 이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사실 요즘이 이직 시즌이라고 할 만큼 기업 내의 변화도 많고 그만큼 오픈 포지션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직 과정과 이직을 한 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직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직의 사유는 정말 많습니다. 불만족과 결핍 혹은 본의 아니게 때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하고요. 결국 이직은 현재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은 또 뭔가 한 구석은 더 윤택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이직을 실행합니다. 근데 이직의 과정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직에 성공하더라도 이전 직장만 못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부터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 이직할 때 무조건 내 연봉이 15에서 20%쯤 오를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해에 한 200케이스 넘게 이직을 성사시키는데요. 20% 이상 인상된 케이스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직할 때 20% 정도 인상될 거다, 인상하고 싶다 생각하시고 이직 준비하시면 아마 생각보다 좀 다르실 거고요. 오산입니다. 한 자릿수 정도 인상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채용 과정이 순탄할 거고 계획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요. 면접 보시고 난 뒤에 바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주면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직은 느긋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오해. 면접 이후의 결과죠. 피드백을 매우 상세하게 누군가 정리해 줄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합격을 하셔도 아주 상세한 면접 피드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떨어지셨다면, 드랍했다면 그 떨어진 사유를 잘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혹 듣게 된다면 헤드헌터가 조금 살을 붙여서 지어냈거나 인사 담당자가 대충 이야기한 거 좀 부풀려서 전달한 것이니까 인터뷰 피드백 너무 믿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해. 채용 공고상의 직무 내용이나 자격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공고상에 있는 업무 내용, 직급, 연차, 솔직히 이거 딱 핏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하시고 계신 업무와 딱 맞지 않는 직무라도 혹은 직급이나 연차가 맞지 않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대략 비슷하다, 대충 맞다, 근데 가고 싶은 회사야 라고 하면 일단 지원하세요. 결국 채용 마무리되는 거 보면요, 공고 내용과 딱 맞지 않는 인재가 뽑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고 가시고 싶은 회사의 채용 공고라면 우선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해. 회사 인사팀에서 내 연봉을 책정할 때 무조건 후려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직할 회사 인사팀에서 여러분과 연봉 협의할 때요, 여러분 간을 보고 혹은 좀 적게 줘가지고 엿먹이려고 연봉을 낮게 준다, 그러고서는 여러분의 반응 보고 조금씩 올려주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팀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요. 모든 연봉은 시뮬레이션이에요. 연봉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회사 내 직급 연차 대비해서 최대한 형평에 맞는 연봉이 제시됩니다. 인사팀은요, 연봉 협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은 간보기도 아니고 누군가 물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의심이나 혹시 이런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선입견은 버리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오해. 내가 연봉을 세게 부르면 결국 올려줄 거고
뭐 대충 그 비슷한 언저리에서 맞춰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거 없이 그냥 20% 인상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얼토당토않게 질러버리면 결국 비슷하게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부르시는 게 좋고요. 어느 선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인사담당자나 헤드헌터 분한테 여쭤봐가지고 어느 선으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희망 연봉을 설정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자, 7번째 오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데 뭐 이직할 때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없으면 지금 우리 회사 안 돌아갈 거란 그런 생각. 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가셔도 회사는 정말 잘 돌아갑니다. 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이랑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직하시고 싶으시면 이직하세요. 회사 걱정하지 마시고. 자, 8번째 오해입니다. 사실 이직하면서 연봉 협상이 제일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연봉 협상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입사 일정을 맞추는 겁니다. 사실 입사 일정 맞추시다가 전 직장, 뭐 현재 직장이죠, 분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남아있는 거 인지하시고 입사 일정 조정하는 부분들은 곧 한 4주 정도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입사하시는 거 잘 생각하시고 입사 일정을 조정하시면 좋고요. 사실 뭐 채용하는 회사에서는 좀 더 빠르게 입사해 주길 바라고 계시는 회사에서는 조금 늦게 퇴사해 주길 바라니까 그런 중간 지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직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현재 직장에서 잡는 거 있죠. 카운터 오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본인이 좋아서 일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서 잡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잡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구 하나가 나가면 새로운 사람 또 가르쳐야 되고 뽑을 때까지 대신 누군가 일해야 되니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연봉 조금 더 줄 테니까 그냥 남아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잡히지 마시고요. 이직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이직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직만 하면 회사 생활이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만 벗어나면 좋을 것 같죠? 행복해질 것 같죠? 다른 곳 가면 또 다른 힘듦이 존재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못 느꼈던 또 다른 그런 같은 게 바로 생깁니다. 다른 회사 가시면. 그래서 이직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래도 첫 직장이 제일 좋았다.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고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어서 몰랐던 지금 회사의 장점들, 입사 전에 마음먹었던 초심, 이번 기회에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직할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직하지 않을 이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거 이직하시면 못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10가지 좋고 한두 가지 안 좋아서 이직하시는데요. 그 10가지의 소중함을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